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부동산을 뒤흔들 숨은 변수들이 있죠. 이런 변수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2021년에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새해 첫 방송은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그래요.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부동산은요, 강보합세가 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강보합세라는 거는 상승은 상승인데, 뭐 급격한 상승, 뭐 급등은 아니라 그냥 한 상승세로 이렇게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라고 한다면, 임대차 입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전세 가격 상승,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이처럼 전세 가격 상승은 매매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이런 필요 조건을 해서 이제 임차인들이, 세입자들이 내 집 마련들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2025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예전 방송이죠. 대혼란 부동산 2025년까지 이어진다. 이 방송은 뭐 한 번쯤은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로또 분양에 떨어지신 분들, 또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떨어지신 분들, 또 각 도시에 청약을 넣었다가 이제 떨어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뭐 청약을 넣었는데 나 떨어졌다. 낙첨되었네? 그러면 휴 다행이다. 청약 넣었다가 떨어져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래요. 이 청약 당첨만 되면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몇 억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뭐 서울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약과 동시에 뭐 7억, 8억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로또 청약을 넣었는데 내가 떨어졌어. 어휴, 다행이다. 떨어지기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웃긴 것은요, 이렇게 떨어진 거에 대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도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심지어 당첨이 됐는데도 실제 본계약을 안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좀 적지 않게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의 성향은 뭐냐? 첫 번째로 본다면 돈이 없어서 본계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두 번째로 본다면 내가 당첨이 됐어.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당첨되면 떨어져. 내가 사면 떨어져.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청약에, 로또 청약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본계약을 안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또 내년도 전망이, 또 올해 전망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왜?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사면, 내가 계약서 쓰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식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3천 간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떨어질지 오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계약하든 부동산을 계약하든 주식을 사든 뭐를 하든 항상 불안하다는 마음, 이 마음은 지울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아무튼 청약에 떨어지신 분들이 청약에 붙은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청약에 떨어지신 분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포기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약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한다? 이제는 뭐 다음 기회를 노리던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그런 아파트에 관심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약에 떨어진 그 무주택자 분들이 이제 또 아파트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매수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요, 뭐 이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양적 완화, 통합 팽창, 돈 가치 하락, 저금리, 돈이 갈 데가 없어, 유동성, 풍부한 유동성, 토지 보상금까지 또 수십조가 나오고, 영끌, 사두면 오른다. 이러한 심리가 든든히 뒷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수요는 증가되는 것에 비하여 공급은 많지가 않다는 거죠. 즉 수요와 공급 법칙상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2021년도 인허가 물량을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하나의 보고서인데요. 2015년도에는 뭐 공공이든 민간이든 합쳐서 76만 5천여 건이 인허가가 된 거고 2016년도에는 72만여 건, 2021년도 47만 건이 인허가 물량을 예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본다면 2015년, 2016년 아니 뭐 서울 쪽 아파트가 꿈틀꿈틀만 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요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서울 쪽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에 대한 인허가 물량이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 인허가 물량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다가 분양 승인 물량을 예상한대요. 2015년도에는 52만 건, 2016년도에는 46만 건, 2021년 올해는 32만 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과거 2015년, 2016년도에 비하면 뭐합니까? 분양 승인 물량 또한 많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즉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이에 따르지는 못한다는 얘기겠죠. 결국 부동산 가격이 꿈틀꿈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처럼 상승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요소를 또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기 침체, 이것 또한 무시할 수는 없겠죠. 여기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이제 중과세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세금을 이기지 못한 급매물이 출현할 가능성, 이럴 가능성도 증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임대주택 자동 말소 물량도 증가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연차별 수도권 임대주택 자동 말소 수량인데요. 빨간색 서울을 놓고 본다면 2020년에는 2만 2천여 건, 그리고 올해 2021년에는 3만 5천 건, 내년도에는 4만 3천 건에 대한 임대주택의 자동 말소 수량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겠죠. 이 중에서 매도를 할 가능성, 그럴 가능성 있는 매물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점은 분명히 부동산 시장의 부정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올해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라는 것은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6월부터 시행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동안 뭐 전세나 월세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던 그런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세금 신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인들에 대한 압박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다? 집을 팔 수도 있고 부동산을 팔 수도 있다는 거겠죠. 물론 실제적인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압박감하고 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물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 또한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해서 내놓은 입법 처리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의 악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결과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아무튼 2021년 부동산 시장은 뭐 간단하게 짧게 핵심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가 보는 점에서는 2021년도 부동산 가격은 역시 강보합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무조건 오른다, 부동산 가격 무조건 떨어진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요. 상승 가능성이 떨어질 가능성보다 현재로서는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요, 미래에는 아무도 모르죠. 갑자기 국가 부도 사태가 발생했어. 또한 정부가요, 초강력 부동산 정책, 양도소득세 묻지도 마 따지지도 마, 그냥 양도소득세 90%, 여기다가 주민세 10%를 더하면 99%. 이러면 부동산 시장은 뭐 한다?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냥 폭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어떤 초강력 부동산 정책을 또 쏟아내냐, 이런 부분도 눈여겨는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새해가 시작되었죠.
올해에도 건강하시고요. 행복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